다음 분기에도 여전히 기대값이 높구나 이런 섹터들 중심으로 좀 이전하는 그런 흐름에서 쉬어갈 뿐이지 아직 끝난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조선 쪽은 여전히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로 지금 해외 증시 흐름, 미국 증시 흐름은 참 괜찮습니다. 유럽도 괜찮고. 근데 유럽에서 먼저 지금 금리 인하를 먼저 하는 거 아니냐, ECB에서 뭐 이런 얘기들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글로벌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파월은 뭐 그래도 계속 비둘기적인 발언을 때마다 하거든요. 최소한 금리 인상은 없다 이렇게 다독이면서 시장에 대한 뭐 랠리를 주도한다고는 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뭐 시장에서 적어도 연내 금리 인하는 살아있다 이런 식의 이제 시각들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들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뭐 ECB 총재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금리 인하 무조건 한다 이렇게 얼마 전에 공언을 한 바가 있어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계속 사상 최고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을 계속 불어넣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제 생각에는 다우가 이제 오늘 장 마감 전에 4만이라고 하는 이제 미중유의 그 지수대를 확인을 했는데 결국은 이번에 이제 어닝 시즌도 거의 마무리가 또 되는 만큼 4만을 한번 찍었다라는 그런 목표의 성취에 의한 약간의 와해감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제 4만 내외에서 흐름도 나오겠지만 어떻게 보면 뭐 과열이라고 할 만큼 또 지수가 전진이 된 만큼 차익 매물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는 미국 시장 자체가 조금 차익 매물과의 싸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다툼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중동 사태 쪽은 어쨌든 지금 한 2, 3주째 오늘 이번 주가 그 중동 사태가 약간 더 확대되지 않고 소강 상태로 들어간 이제 넷째 주가 되거든요. 3주 정도 반등이 나온 증시였고 이번 주는 조금 오늘의 이제 약세를 통해서 약보합 장세가 나오긴 했는데 제가 봐서 3주 오르고 한 주 쉬어간 만큼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말 사이라든가 뭐 삼성발로 인해서 어떤 HBM 공급 이슈가 나온다고 하면 삼성전자가 새로운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은 있을 것인데 아까 우리 전작으로 좀 말씀드린 대로 HLB가 자동적으로 좀 주가가 더 후퇴하면서 나오는 정해져 있는 그 시가총액의 감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수 전진은 조금 어려운 한 주가 되지 않을까.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네. 그런 식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시장의 분위기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앞으로의 증시 흐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자, 지금 5월 달은 원래 전통적으로 평균 이하의 수익률이 나오는 달이다라는 이제 세린 메이라는 말이 통용이 많이 되는 흐름이었는데 뭐 지금 5월 달을 딱 반분해서 보면 전반기에는 그런 대로 잘 견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글쎄요. 다우가 4만을 찍었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 목표를 채운 다음에 약간 소강 상태 흐름에서 보면 조금 뭐 반등이 나올 때마다 비중을 줄여서 약간의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5월 하순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때에 맞춰서 지금 AI라든가 이런 것들 뭐 엄청나게 많은 이슈들을 여전히 양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뭐 데이터 센터라든가 전력 인프라 종목들로 해서 일가를 잃었던 종목들이 이번에 어닝 시즌에 맞춰서 실적을 확인하면서 주가도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물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기업들이 많지만 그거 이상으로 주가의 그 반응 속도가 빨랐다라는 것 때문에 적어도 한 2, 3일 전부터나 일주일 전부터 고점 치고 약간 내려오는 분위기를 또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감안해 보면 여기서 이제 빠져나온 또 수급들이 다른 더 재미있는 섹터들을 어떤 걸 찾아내는 그런 과정에 있는 다음 주를 좀 생각해 보건데 아까 이제 실적주로 말씀드렸던 화장품이나 뭐 피부 미용 아니면 뭐 조선주도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번에 새롭게 혜성같이 나타난 식음료 관련된 섹터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적이 진짜 다음 분기에도 여전히
기대값이 높구나 이런 섹터들 중심으로 좀 이전하는 그런 흐름에서 업종과 주도주의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한 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예상하시는 이러한 흐름을 네. 혹시나 좀 이렇게 변화시킬 어떤 변동성 요인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변화는 갑자기 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 시장은 그냥 무난한데 편안한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갑자기 그 잔잔한 연못에 돌이 하나 던져졌을 때 이게 파장이 의외로 네. 커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장이었는데 갑자기 시가총액 꽤 상위의 종목이 하한가를 맞는 일이 있어요. 물론 이게 개별 이슈지 이게 시장을 막 뒤흔들 이슈는 아닙니다. 근데 이 녀석이 꽤 덩치가 크다 보니까 다른 애들이 분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못 가는 상황들을 며칠이고 만들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지수 플레이를 하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내가 저거가 없는데도 뭐 열심히 뭐 내 주식이 올라가는데도 지수는 안 가는 이제 움직임처럼 보일 때가 있어서 좀 답답하다 이런 흐름을 지수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이 들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장세는 전체 숲을 봐야 되는 장세도 아니고 갑자기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사상 최고치를 가거나 이럴 상황도 아닌 거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종목에 철저하게 매몰이 돼 갖고 움직여야 되는 장세인 것 같고 이번에 1분기 실적에서 확인된 걸로는 진짜 좋은 종목 실적이 좋아도 안 갈 수는 있지만 실적이 조금이라도 삐끗한 기업들은 시장에서 가차없이 내려 찍는구나 이런 걸 확인하는 장세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1분기 실적이 마감되고 2분기 실적을 향해서 지금 중간 정도에서 2분기 실적을 바라보는 그런 이제 타이밍 상인데요. 본연의 실적 장세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실적이 앞으로 2분기 때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을 갖고 있거나 단기적으로 숫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이 먼 미래까지 보는 시장이 아니에요. 바로바로 확인이 되는 그런 섹터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시장이 된 것 같아서 그런 것에 진력하는 뭐 앞으로의 5월장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주목해야 되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네.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제가 몇 가지 조금 주목할 만한 어떤 뭐 섹터라고 할까요? 투자 아이디어를 몇 가지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뭐 이번 주 중에 조금 의미 있게 본 것이 저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래 그 탄소 네거티브를 뭐 약속을 했대요. 2030년까지 우리는 탄소를 내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탄소를 줄이는 데 내가 동참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네들만 백날해야 필요가 없고 마이크로소프트에 공급을 해주는 공급사들한테도 똑같은 기준을 요구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심지어는 저렇게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2030년까지 흔히 말해서 알리백이라고 하는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만든 전력으로만 만든 제품을 우리는 사겠다 이런 식의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 위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초비상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최근에 유럽에서도 그런 탄소 배출과 관련된 철강이라든가 몇 개 한 6가지 업종을 정해갖고 몇 년 뒤가 되면 저 탄소 배출 없이 만든 그렇게 못 만들면 유사관세 같은 것들을 엄청나게 물리겠다는 법안도 얼마 전에 또 성립이 된 바가 있어서 이게 이제 팬데믹 때는 급하니까 뭐 미국, 유럽 같은 데도 화력발전소 막 돌리고 이랬는데 이제 엔데믹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다시 기후 목표, 뭐 파리 기후 협약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상황들 그리고 최근에 이상 기온이라든가 또 뭐 홍수 같은 이런 자연재해들이 많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지구의 온도를 더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 신재생 전기량의 생산량 가지고서는 몇 개 그 대기업의 공장 돌리기에도 모자란 양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뭐 작년 말 기준의 기준으로 보면 풍력과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량 갖고서는 삼성전자의 공장 하나 커버하기도 어렵다라고 얘기가 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 결국은 뭐 전원이 되는 그런 에너지원에 대한 이제
뭐 재생에너지 쪽의 비중도 높여져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방법이 없으면 탄소 배출권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에서 탄소 배출권을 사가지고 우리가 이런 기여를 했다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 보면 뭐 신재생 에너지도 중요하고 또 탄소 포집, 탄소 배출권을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사실 뭐 대부분 흐름이 음봉으로 났기는 했는데요. 어저께 이제 뉴스가 됐던 게 저출산 고령위원회에서 6월 달에 저출생 종합대책을 내놓는다라는 게 일단은 이렇게 로드맵으로 미리 예고가 된 만큼 아마 5월 하순 정도까지 보면 저출산과 관련된 종합적인 로드맵을 이제 준비하는 상황에서 흔히 말해서 저출산 관련주들 한 7, 8개쯤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월말까지 간헐적인 상승세를 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AI가 원래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뭐 칩이라든가 이런 패키징 쪽에 좀 주력이 되면서 하드웨어 쪽에 좀 중심적인 종목들이 많이 그동안 올랐는데 이번에 그 구글 같은 데서도 비오라고 하는 오픈 AI의 소라와 뭐 맞붙는 그런 동영상 플랫폼 같은 것들도 공개가 됐고요. 제미나이도 이제 버전업이 되면서 음성 검색이라든가 챗봇에 더 추가적인 기능들이 붙는다고 해서 제가 아래쪽에 결국은 뭐 많은 디바이스를 음성 인식으로 명령을 내린다라는 가정에서 보면 저런 이제 음성 인식 관련주들 강세가 좀 예상이 되고 또 이제 고화질의 화질을 높이는 기능이라든가 뭐 저런 동영상 플랫폼 쪽의 기술을 갖고 있는 뭐 지금 저 두 종목 아니더라도 뭐 종목은 더 있습니다만 요즘 흐름 중에서는 가장 좀 기대값이 높아지는 종목들을 제가 엄선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뭐 제발 부탁을 이걸 드려야 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5월 달 들어서 2일부터 16일까지 개인들이 제일 많이 산 10종목이 있는데 네. 그 중에 9개가 손실이 났대요. 아, 우리 그래요? 다들 늘 그런 거지만 그래서 종목 제가 요새 그래서 딱 그냥 부러지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시장의 지수는 외국인 선물 동향만 봐라. 대신 각 종목의 방향성은 기관 매수의 연속성만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반대로 뭐 기관이 열심히 사는 종목은 반대 수급적으로 보면 개인들의 매도가 많이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뭐 이번 5월 2일부터 16일까지의 데이터를 보시더라도 물론 뭐 노림수를 갖고 많이 사셨겠습니다만 단기간에 판정하는 건 조금 뭐 문제도 있겠으나 어찌됐든 최근에 개인들 위주로 많이 산 종목들은 뭐 그 예후가 아직은 좋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우니까요. 뭐 여러분들 이거 보시는 분들은 뭐 대부분 다 개인 투자가님들이실 텐데 제발 뭐 대중적인 개인 투자가가 많이 사는 종목들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 소위 시장에서 개인이 사면 못 오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데이터를 보면은 그게 또 맞는 얘기이기도 하나 보네요. 사실 뭐 제가 뭐 적지 않은 시간 시장을 보면서 느끼는 건 물론 아주 작은 소형주 중에는 뭐 기관 외국인들이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개인들의 수급만으로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적어도 평판이 있거나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정도 되는 종목군에서는 개인들 수급만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거의 나오기가 힘들고 사실 또 개인 이외에 기관이나 외국인들 메이저 수급이 때리고 나가는 종목들이 될 텐데 그런 종목들이 사실 지수 대비해서 좋은 성과 올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뭐 전력 인프라는 쉬어갈 뿐이지 아직 끝난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주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겠지만 어쨌든 다른 쪽에 더 재미있는 섹터가 없으면 다시 자금은 돌아오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중간에 보니까 일반 전기나 이런 쪽은 조금 약해요 모멘텀이.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수정을 한 것이 저 세 번째 줄에 이제 SOFC라 그래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쪽인데 최근에 좀 부각되고 있는 쪽이 그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원을 연료전지를 붙여서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제기가 되면서 이번 주에 좀 관심을 많이 받았던 섹터가 저런 연료전지 섹터이고 약간 수소를 좀 그 기반으로 해서 연료를 쓰는 그런 개념이라서
저런 종목군이 조금 새롭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들고, 서진 시스템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인적 분할 때문에 이제 거래 정지를 오히려 먹었었거든요. 네. 근데 취소하면서 이제 바로 다다음 날 풀려서 이번 주 후반부터 거래가 되기 시작했는데, 약 47% 정도의 이제 시비 전환 이슈가 다음 주 초반까지 있어서 이런 좀 오버행 이슈가 조금 마무리되면 실적은 이번에 1분기가 엄청 잘 나왔습니다. 일단 좀 시비의 그 거래가 소화된 이후에는 좀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여전히 오늘 뭐 주제가 되고 있는 실적에 대한 뭐 기본기에서 빠지지 않는 종목이 역시 화장품 쪽, 특히 이제 일본하고 미국의 인디 화장품 쪽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몇 개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실리콘투도 여기 이제 요 VT랑 아이패밀리는 일본 중심이고요. 미국 중심은 지금 실리콘투랑 본느랑 마녀 공장 뭐 이런 기업들 있거든요. 그런 것도 보시면 좋겠고, 미용기기도 역시 클래시스를 대장주로 해서 뭐 비올이라든가 제이시스 메디칼 이런 것들 여전히 실적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제가 사실 저 세 번째 줄이 이번 주에 좀 다 바뀌었는데, 원래 저기 웹툰이었어요. 근데 제가 흐름을 보아하니 사실 우리 그 식료품주들이 사실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뭐 세계적인 홍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대두 가격, 뭐 원두 가격, 옥수수 가격 다 올라간다고 그럴 때 우리나라는 원래 공식적으로만 보면은 비료회사, 사료회사들이 올라가는데 그네들은 사실 실적 개선도가 거의 없어요. 과거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초기에도 뭐 식량이 모자라다 이럴 것 같아서 비료 사료 올라갔지만 한두 분기 뒤에 살펴보면 실적으로 거의 진전이 된 바가 없습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도 진짜 오랫동안 우리가 뭐 식품주 사실 조금 소외주 맥락이나 그런 식으로 봤기 때문에 삼양식품 뭐 굉장히 잘 팔린다 이래도 삼양식품 이렇게 길게 끌고 간 분들 거의 없을 거고, 네. 최근에 뭐 CJ 제일제당이라든가 이런 식품류들, 특히 가공식품류들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이 찐으로 실적이 좋아졌는데 생각보다 좀 단편적인 생각으로 이런 종목들에 대한 비중을 좀 키우지 못했던 분들은 제 생각에는 더 진전이, 앞으로 에그플레이션 이슈가 남아 있는 부분도 있고 여름에 어떤 작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진하게 나올 경우에는 뭐 세계 그 식음료 관련된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도 있어서 진짜 실적이 앞으로도 기대되는 건 오히려 저런 뭐 우양 같은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다는 뭐 한국 핫도그 관련된 K푸드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실적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뭐 조선 쪽은 여전히 뭐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로 일단 기본 뭐 비중을 좀 갖고 가시는 것도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나온 여러 섹터 가운데서 이제 자신이 선호하는 어떤 섹터, 그 다음에 관심 있는 섹터를 이제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까지 많이 오른 주식들이 더 갈지, 아니면 네. 좀 이제까지 소외받거나 좀 덜 오른 섹터 종목을 좀 공략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건 어차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소외주 맥락에서는 저는 약 한 1년 정도 기다리실 자신 있으시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AI에 만약 베이스가 되는 건 전력 인프라라고 해서 세게 올랐다고 최근에 이제 흐름들이 나온 거면은 AI가 조금 더 진전이 돼서 디바이스가 많이 풀리게 되거나 세상에 등장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엔 통신하고 보안 관련된, 지금은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섹터거든요. 그쪽을 중장기로 모아가시는 전략은 저는 굉장히 앞으로 기대값을 보낼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은 저는 조금 한꺼번에 지금이 제일 바닥이야 이러고 한 몫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후에 발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한 200등분 해가지고 야금야금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오전 10시에 그냥 1%씩 들어가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나중에 아마 굉장한 진전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송 보시는 가족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까지 김동엽 대표님과 함께 했고요.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